안녕하세요. 융합교육 티칭 팁스. 이번 시간은 현장에서 답을 찾다. 리빙랩과 지역사회 연계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지역사회와 연관된 리빙랩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빙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이 어떠한 맥락에서 우리 혁신융합대학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저희가 아무래도 바이오헬스 전체 분야 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그 교육 과정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인재 양성의 현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헬스케어 산업은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소비자 중심 헬스케어로의 전환,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보건의료 지식과 더불어서 디지털 환경, 헬스케어 산업,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탐색과 사용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 학생들이 단일 교과목 혹은 이제 서로 분리된 교과목을 통해서 습득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어떤 변화와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말 생동감 있게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기존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아직도 계속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으로는 보건의료 영역의 전문가와 각 영역별 전문가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솔루션을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보건 전문가의 디지털 역량이나 헬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특히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헬스케어 제품이 결국은 소비자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성장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비즈니스의 영역 내에서 기존의 다른 전통적인 산업 구조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도가 높은 산업 구조 안에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산업 영역 자체가 굉장히 복잡도가 높고 그 안에서의 그 자연스러운 숨겨져 있는 암묵적인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계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리빙랩이라는 방식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부터 찾아보려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리빙랩은 원래 MIT의 미첼 교수가 리빙랩 개념을 제시하면서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원소스 빌딩이라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2004년 아파트 공간 내에 미래의 집 탐색 연구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신기술에 해당했던 센서나 PDA 등을 설치를 하고 사용자 행태를 관찰, 검증하기 위한 실험 공간을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연구실은 연구실이라는 공간 안에 머물러서 연구를 수행했다면 리빙랩에서는 정말 우리가 미첼 교수가 구축한 아파트 공간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변화와 어떤 혁신의 결과물들을 새로운 실험을 거듭해 가면서 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맥락에서 시작된 개념이죠. 그래서 연구의 맥락에서 살아있는 연구를 해보자 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정리를 하자면 리빙랩은 기존의 연구실에 머물러 있던 연구를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자 라는 취지에 있고요. 그것은 연구 방법으로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방법 안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빙랩은 연구 방법의 일환일 수 있지만 교육의 맥락에서도 가져와서 그것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교육 현장에서 한번 반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교수법으로 교수님들께서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빙랩이 아마 이제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행이 되고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용자 현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구실이 아니라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연구를 우리가 리빙랩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수요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리빙랩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업체 혹은 지역사회와 연결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리빙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협력과 통합입니다. 문제 해결형, 협력형, 혁신 모델로 리빙랩을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리빙랩은 과학 기반 혁신과 실천 기반 혁신을 통합한 새로운 혁신 모델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분야에 몰입하고 있는 혁신융합대학에서는 과학 기반의 다양한 혁신을 실제로 과학이라는 영역 안에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리빙랩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컨셉이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결과를 진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리빙랩은 단 1회의 실험으로 종료되는 연구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연구를 토대로 얻게 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또 진화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의 결과를 또 반영해서 새로운 그 변화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과목 하나에서 그것을 굉장히 단기간 안에 진행하는 형태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결점을 가지고 지속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요. 혁신융합대학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이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그리고 그것이 현업에 있는 누군가, 그리고 현장에 있는 누군가, 그리고 수요자와 연결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과목으로 계속 연결이 되면서 그 교과목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기존의 수업의 내용과 성과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진화해 나갈 수 있는 형태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리빙랩의 유형은 사용자 주도형, 기업 주도형, 연구기관 주도형, 또 지자체 주도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리얼 라이프 컨텍스트라는 맥락에서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두가 다 이제 적용되어야 리빙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제 그 네 가지가 다 적용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아무래도 사용자가 중심이 되거나 또 기업이 중심이 되거나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자체 주도형의 리빙랩이 조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업 주도형, 산학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리빙랩도 충분히 가능하고 사용자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적인 형태로 기술 혁신을 시도하는 형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혁신융합대학에서는 이러한 누가 주도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협력하느냐에 의거해서 이 리빙랩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리빙랩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교육 과정 안에서는 그 리빙랩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빙랩 사례를 현장 중심적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웰 리빙랩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 리빙랩은 델로스와 메이오 클리닉이 공동 연구의 맥락에서 추진했던 리빙랩 사례입니다. 융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건강과 웰빙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고요. 이 팀에서는 건강한 생활, 건강한 일,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람들이 함께 잘 살고 일하고 배우고 즐기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헬시 에이징에서는 숙련된 요양시설에서의 휴대용 공기 여과 장치, 노인의 실내 조명과 뇌, 인지 건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헬시 리빙에서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자동 제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웰 리빙랩 테스트 홈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시대를 초월한 주거, 형평성 증진을 위해서 혁신적인 구축, 재생 환경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헬시 워킹 프로젝트에서는 코비드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실내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번아웃, 급성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 방법, 또 실내 공기질과 에너지 소비량과 직장인의 성과를 연결시키는 연구, 신경 신호를 이용한 직장인 집중력 향상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세 가지 프로젝트는 웰 리빙랩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이자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도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아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저희 교육과정 안에서도 그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시도될 수 있는 아젠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에서는 리빙랩 교육 모델을 계속 고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4차년도부터는 인피니티 커리큘럼이라는 형태로 다양한 우리 협력 주체들과 더불어서 저희의 교육 과정이 그 교과목의 맥락에서 나아가 연구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새로운 시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학제적인 융합, 또 컨소시엄 간 융합, 프로젝트 중심의 융합과 또 자율 설계형 융합이라는 다양한 융합의 맥락에서 리빙랩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연결이 되는 주체는 크게 글로벌, 그리고 지역사회, 산업체, 연구소, 병원과 같은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주체가 서로 연결되기도 하는 맥락에서 리빙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컨소시엄 간 또 우리가 협력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리빙랩 프로젝트는 더욱더 성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해서 인피니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진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살펴보셨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리빙랩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적인 공간으로 학생들이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산업체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경험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라고 이해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이 사회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 또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우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융합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교수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빙랩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결국은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 숨겨져 있는 문제를 그 컨텍스트 안에서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그 교과 지식이
그 지역사회 안에 또 산업체 안에 어떠한 문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깊게 탐구해 보시기를 제안드리고 싶고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지역사회 문제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설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리빙랩이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그리고 산업체와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또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현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를 또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방법으로서 교수님들께서 교과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관계자와 협력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교과목 안에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빙랩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어져 나가야 하고 또 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결과를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또 이후 프로젝트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도 계속 탐색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빙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살아있는 연구와 또 교육의 맥락에서 리빙랩 수업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